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돌발 변수에 주춤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IP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지난달 여행수지가 메르스 사태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흑자폭을 줄였지만 본격적인 유가 하락을 시작한 6월의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2,400을 사상 최초로 뚫는 등 증시에 탄력이 생기자 상반기 증권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초대형 투자은행 인허가를 앞두고 시장은 하반기 증권주의 추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금리 인상 기조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호재에도 수혜주로 꼽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단가 인하 압력과 중국발 수주 실패 등에 따른 실적 불안감과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83포인트 상승한 2388.3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35포인트 오른 661.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지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개인 홀로 540억 원 가까운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홀로 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개인과 기관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장에 좀 아쉬운 흐름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로 우리 시장을 좀 뒷받침해 줬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과 함께 내일의 전망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과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풀어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흐름에 이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혼조세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혼조세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일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옮겨서 이번 9시 이번 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시간 변경됐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인사 말씀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작은 평택촌 정우영 대표님은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기간 조정 마무리, 가격 조정은 미지수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번 한 주 오늘장 한마디는 조금 더 궁금합니다. 코스피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가격 조정은 미지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오늘장 한마디로 꼽아주셨는데요. 풀어주시죠. 네, 대략 한 달 정도 확실하게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면 기간 조정을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조정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1주짜리 조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5주 이상 밀린다 이것도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에서 4주 보는데 대략 한 달 정도 현재 그 시간이 흐른 상태라서 기간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격 조정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방송 한 지 한 100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동안 이제 종목 상담 그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초보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평택촌놈의 그 투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역분카로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습관적인 고점 매수자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서역분카로가 뭐냐면요. 5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론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 말인데요. 카멜론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매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돼요. 다만 매도가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만약에 매도가를 융통성 발휘하잖아요. 그럼 매도를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면 언젠가 매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차익 실현을 하는데 손절을 못 지켜요.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종목을 매매합니다. 그 중에서 뭐 한 7, 8종목은 뭐 약간 손해보기도 하고 약간 수익 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수익 나면 결국 버는데 문제가 뭐냐면 딱 한 종목 손절 안 하고 그 종목에 물타기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5종목을 매매했는데 4종목이 한 20%씩 수익이 났어요. 괜찮죠? 근데 이제 20% 들어간 한 종목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잘 가는 거 던져가지고 거기다 계속 물타기를 해버려요. 네. 계속 내려갈 때마다. 그러면 그 전에 벌었던 거 다 날려버려요. 그거 하나 10% 손절을 못 해갖고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직장인이 전업 흉내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직장인들이 가끔 전업용 단타 종목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 그거 잘하면 전업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하자 이거고요.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점 매수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요, 마음이. 그리고 욕심이 너무 커요.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이게 서울제약이 있습니다. 서울제약이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13,000원 이하로 빠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매수한 가격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매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매수를 했고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여기서 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구간 또 밀렸다 반등 날 때 또 여기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서둘러서 그래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다 보면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발견해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매수해요, 그냥.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지, 방송을 봤는지, 뉴스를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보는 순간 매수해버려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지면은 또 하염없이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특히 맨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유가 뭐냐면 급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주가를 이제 높을 때 봤어요. 봤지만 나는 저게 예를 들어서 최선 5일선
욕심내면은 21선 깨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21선 딱 깨졌거든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 확실히 깨졌어요. 그러면 나는 21선까지, 밀리면은 매수한다. 아니면 만다. 왜?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달려들어요. 그냥 이게 서둘러서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욕심이 이것도 많은 거예요. 왜? 밀렸으면은 손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못 팔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 얘기하면서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그거는 본인 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서두르지 말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밀리면 매수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손절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욕심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욕심.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면 뭐냐.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런 종목 하시라 이거고 일봉 매매 하시라 이 뜻이고요. 매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 매도가는 정말 칼같이 하자.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매매 구간에 따른 손익분기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회, 시간, 정신 3대 요소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막에 나갈 겁니다. 제가 20대 때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행정고시는 40까지 합격하면 손익분기점에 손해 없다. 7급 공무원은 35세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합격을 해도 너무 늦게 합격하면 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종의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단타매매.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단타매매는 3시간 이내에 3%만 올라가면 이거 성공한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단기 매매는요, 일주일 이내에 10% 되면은 성공한 겁니다. 중기 매매 같은 경우 1개월 동안 20% 올라갔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사실은 수익이 나도 아쉽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이후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만에 매수가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사봤어요.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10,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1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5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손해인가?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손해예요. 왜?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다른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날 기회 날렸잖아요. 두 번째,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역분과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아무 때나 매수해서 고생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매일 주식 투자 기초에 대한 강의 내용을 하나씩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초보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장이 좋다 보니까 뭐 사실 평균적으로만 좋은 거지만 어쨌든 갑자기 뛰어든 사람들, 그리고 뭐 5년 10년 됐다고는 하지만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해드려야겠고요. 이번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종목 발굴하는 팁을 알려주겠지만 조만간 제가 준비해서 정말로 주식 투자 ABC부터 한 10년 정도의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조언해줘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좀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박스피를 벗어나고 또 시장에 집중이 되면서 시장에 처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초보 투자자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분석을 하시고 또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으로 좀 올라와줬고요. 코스닥도 오늘 올라와줬는데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형주 반등으로 상승해줬고요. 외국인항 기관은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급락한 것도 있고 코스피가 반등하니까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사주 소진이 오늘로써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월 19일 또는 7월 20일 되면 이제 자사주가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정부 들어서 재벌 4대 기업 해가지고 1순위를 잡은 게 뭡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구조 강화를 막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자사주 매입 쉽게 못하게 막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영원히 못하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9일, 7월 20일 둘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날짜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을 했고 또 SK하이닉스도 뒷받침해주는 코스피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내일장의 전망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그 큰 그림 안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내일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만 전달할게요. 결국 단기는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할 거고요. 추세는 미국 지수하고 원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대폭락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 우리나라도 쉽게 빠질 것 같지 않고요. 원달러가 왜 중요하냐? 원달러가 만약에 1,150원을 오늘 뚫었다가 이제 정가 무렵에 끝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계산해 보세요.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추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9월이든 12월이든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원달러가 상승을 하는데 이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종속 변수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 독립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코스닥 자체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코스피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까지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리와 또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이슈들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대덕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증설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SD생명공학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현지 유통기업과 전략 합작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다음 이슈는요. MS오토텍입니다. 테슬라 모델 3 양산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대덕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그 수혜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종가는 10% 넘게 좀 상승한 1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호전도 됐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 수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대표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오늘 상당히 탄력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거의 저평가 유지 상태였어요. 지금도 사실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올라온 이 가격대에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21선 이하에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SD생명공학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현지 유통기업과의 전략 합작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SD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3,550원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최고가는 6월 13일이었어요. 16,75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이 종목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거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마스크팩과 기능성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 판매 법인이 중국 기업인 이화명과 이 전략 합작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이 올라왔어요. 테슬라의 관련된 소식이긴 한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7,5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만 해도 5,000원대였던 주가가 7,000원까지 단숨에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자 대표님 테슬라 모델3 양산 수익 기대감에 이 탄력을 받았다. 이 소식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항상 저평가된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외 종목인데 적정 주가 대비로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1,5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다른 전기차 테마주를 접근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기차 관련주들 그 많은 종목들을 5분의 1로 축소해서 한번 화면으로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게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참 묘한 종목이에요. 잊을만 하나는 한 번씩 반등 나왔다 밀리거든요. 반등 한번 나왔다가 밀렸죠. 여기서 또 급등 한번 나와줬어요. 좀 과도하게 올라갔죠,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다 치는데 그래도 또 한번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로는 항상 저평가요. 21,000원짜리인데 그걸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성향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무려 5분의 1로 축소한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를 다 합치면요. 이게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그나마 여기서 이 정도로 추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MS 오토텍이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순환매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게 갔었죠? 다우 이큐브가 한번 급등했었죠? 오늘은 또 MS 오토텍 올라가고요. 여기서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잘 고르시면 단기도 되고 중기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들 종목 중에서 이미 중기 추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잘 골라보시면 분명히 전기차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의 이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 이 종목 상당히 올라와줬는데 지난주에도 대표님이 공략 업종과 테마 짚어주셨을 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이번 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2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급의 그런 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급형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이고요. 미보유자는 다른 전기차 테마 종목을 접근을 해보자 하시면서 또 저희가 또 목록을 보여드렸어요. 대표님께서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적중주가 활용을 해서 아직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종목들 잘 찾으셔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솔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양홀딩스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코너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4% 가까이 올라왔는데 71,400원입니다. 최근에 최저가가 67,000원대였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93,000원대에서 현재 가격대는 7만원대입니다. 자,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솔케미칼이 오늘 우량주로 올라왔는데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로는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매수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일선을 회복해줬지만 기다렸다가 5일선이 이제 이탈되면 매수해도 되는 게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홀딩을 하시라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3% 넘게 빠졌고요. 11만 9,500원입니다. 최근에 6월 12일 날 최고가가 14만 원대였거든요. 1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삼양홀딩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적정 주가가 40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로 본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이제 121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2015년이었죠. 그때는 3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완전히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투자적으로 본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만약에 이미 매수했다 최근에 그러면 지금 약간 평가 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 아래에서 매수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직장인들용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양그룹 계열의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121선 이하에서 추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미보유자는 121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 전략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한솔케미칼과 삼양홀딩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성창오토텍이 다시 올라왔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휴비츠입니다. 네,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종목 저희 정석투자 시간에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1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5,6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윗꼬리도 길게 달렸고 최고가가 6,000원이 넘었습니다. 6,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 탄력이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5,000원짜리니까 일단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사실 미세먼지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겹치고요. 보유자는 당연히 홀딩하고요. 미보유자는 다른 전기차 관련주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만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봉의 가장 높은 이제 종가 기준이 지금 이거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끌고 가시고요. 이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한다. 그럴 필요는 없죠. 아까 제가 전기차 관련주 리스트 보여드렸죠. 거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정말로 뭐 작게는 20, 30%, 많게는 진짜 20, 300%짜리 종목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테마와 미세먼지까지 이 두 테마를 함께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테마들이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이고요. 미보유자는 다른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기차 관련된 그런 이슈 분석을 해드렸을 때 목록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가 올라왔어요. 휴비츠 오늘 5% 넘게 상승했네요. 13,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최저가 11,750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대표님 휴비츠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의료정밀기기 쪽이 이제 반등하려고 막 그런 조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의료정밀기기에
종목도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 시장도 열려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보면은 오늘 뭐 최근에 아래 있는 게 5일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 성창 오토텍과 휴비치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분석을 해주시는 사례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그리고 뭐 분석을 해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석유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대표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오랜 이전의 역사와 흐름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분석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 종목을 꼽아드린 이유는 제가 원래 서울경제TV하고 인연을 맺었던 게 5년 전이었어요.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나왔다가 이제 제가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제TV 강연회를 했을 때, 그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한 종목 추천했어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딱 하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3만원 존에서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고 플러스 376%까지 갔다가 지금은 대략 한 10만원 초반 정도까지 밀렸는데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2012년에 적정 주가가 그 당시 23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35만원이에요.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2012년 7월이었어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강연장에서 그랬거든요. 한 종목 딱 추천해드리니까 저렇게 거래량도 없는 종목을 추천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아니, 펀드 운영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당시에도 23만원이었어요. 23만원이니까 3만원에 들어가는 게 겁날 게 없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그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당연히 수익 났고요. 지수가 그 사이에 어땠습니까? 들쭉날쭉 했었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이걸 꾸준히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 적정주가 35만원이에요. 지금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평택천놈의 적정주가를 항상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1년에 10번 하든 뭐 100번 하든 상관없어요. 매매 한두 번 잘해도 수익 나는 사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저평가주 같은 경우는 묻어두면 수익이 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한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평택천놈의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매일 서울경제TV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단기 매매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장기 매매, 특히 직장인들은 활용해 보시다 해서 제가 한국석유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석유를 비롯해서 한국석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적정주가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를 검색해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평택촌놈 적정주가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분석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자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운송장비 자동차를 단기 매매해보자 전략 짜주셨네요.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전기차 관련주, 탄력주를 단기 매매, 그리고 저평가주는 중기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인데요. 앞서서 종목들 분석을 해주실 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자동차를 단기 매매 그리고 전기차와 그리고 저평가주에 대한 부분을 또 분석해 주셨어요. 내일장에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운송장비에는 크게 보면은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조선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억울할 게 없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완성체 업체든 아니면 부품 업체든 주로 우량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단기 매매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빠진 건 딱 하나예요. 앞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좀 아까워요.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저평가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실적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순환매가 된다 그러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단기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마주는 역시 전기차입니다. 테마주는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중장기 테마주, 첫 번째 전기차,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미세먼지입니다. 셋 다 저는 이건 중장기 테마라고 봅니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 7년 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 그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움직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탄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도 사인 냈을 때 왜 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냈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오고 공공재 개념이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정책주가 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치 과거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처럼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국가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송 장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단기 매매 전략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부분에서도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실적 저조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업종별 순환매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전의 스마트폰 부품주와 같은 개념으로 함께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까지 알아봤고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건망입니다. 자, 단타는요, 선물은 313포인트 초과 시 매수, 미만 시에는 매도, 그리고 옵션은 관망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1.45포인트 올라서 312.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추세를 관망하시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선물 기준으로 313.00포인트 넘어가면 단타로 매수하시고요. 그 아래에서는 단타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전에서 313.39 포인트, 그러니까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매도 사인 낸 상태에서 홀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중 내내 1등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밤에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장중에 1등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하시면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옵션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만기주가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장중에 배팅해서 장 끝나기 전에 청산하고 4일 동안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옵션의 꽃은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에 그때 하루 이틀만 잘해도 한 달치를 벌기 때문에 옵션은 그냥 이번 주에는 뭐 웬만해서는 그냥 조금만 하시거나 관망하시고 다음 주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시장에 현명하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891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넥슨GT를 가지고 계시네요. 8,07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50%라고 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손절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넥슨GT가 오늘은 7,720원입니다. 최근에 7,340원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 일단 매수가가 8,000원대다 보니까요. 좀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라오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다시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이걸 금요일 방송에서 이 종목 괜찮다 그랬더니 그냥 무턱대고 매수를 하실 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도 얼마에서 매수할 건지 고민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무턱대고 50%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8,070원에 매수했다 그러면 대충 가격이 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 정도 라인이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 종목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조금 더 오래 보셨다면, 조금 더 제대로 보셨다면, 여기서 50% 매수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하락 추세잖아요. 제가 도대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십 번도 더 했을 겁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하면 뭐라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얘기했죠? 단기 매매가 원칙입니다. 중기 매매가 아니에요.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림목에서 들어가서 중기 매매할 수도 있고 단기 매매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있거든요. 하락 추세인데 어떻게 중기 매매를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단 50%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를 한다고 했으면 50%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중기 매매 같으면 차라리 이해를 해요. 50%. 근데 일단은 이게 아쉽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이 흘러내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매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5일선을 넘었다 밀렸다 하면서 어때요? 21선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바로 어제나 오늘 매수하는 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괜찮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하면은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냥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뭐 어떤 뉴스 거기서 어떤 게 발견되면 그냥 쏴버려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도 겁난다는 거죠. 넥슨GT가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는데 제가 방송 내용 중에 그랬잖아요. 추세를 먼저 보라고.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는 단기 매매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1-20%가 맞겠죠? 그리고 그나마 매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팁을 드리잖아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그러면 이 두 번째 네오박스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벌써 지금 이거 매수한 지가 한 달 반 됐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8,071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와요. 그보다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 달 반, 심지어는 2달 동안 이걸 홀딩 하다가 본전이 왔다 쳐봐요. 그러면 그때 다른 종목 매수할 게 놓쳤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손해보는 행동입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관심 종목이 이거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켜봐요. 추세가 하락이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밖에 안 돼. 근데 평택촌 놈이 그랬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서 단기로 매매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방송 내용을 제대로 봤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50%씩.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떻게 하시느냐. 손절은 10%, 수익 20%까지 보시고요. 왜? 버티면 먹어요. 어차피 이거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보이자는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바로 현재가. 지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GT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보유자에선 손절 10%, 수익 20% 잡아드렸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접근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동양은 매수가 2,400원에 비중 30%인데 대표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동양은 오늘 2,22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이 시청자분도 손실 구간이세요. 대표님, 동양 같은 경우에 2,400원, 현재는 2,220원대인데요. 어떻게 다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잘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6,1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묻어도 먹어요. 그래서 이게 30%가 아니라 한 10%나 15% 정도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지금 추가 매수하라 그럴 텐데 30%니까 이렇게 하세요. 손절 10% 보시고 일단 수익은 10%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자는 당분간 관망하세요. 왜? 나빠서 아닙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거래 터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년 동안 이제 흥부하다가 갔어요. 갑자기 단기 급등해서 50%. 근데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생각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 분들은 관망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손절 가수 2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손절 10%, 수익 10%, 그리고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관망을 하면서 보자라는 그런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6326님이 보내신 문자네요. 네, 평촌님, 원익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77,000원의 비중 20%인데,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표시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76,400원이에요. 역시나 손실 구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 손실 구간에서 빠르게 좀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의 손실 구간이 있으세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뭐 잘못 들어간 건 없어요. 네.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손절 10%, 수익 10%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 정도 매수하시면 딱 맞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수평선 라인, 여기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21선 아래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제대로 한 거예요. 이분은 뭐 FM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없는 사람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61선 근처에 간다 그러면은 61선이 정말 가까워지면 임박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추가했다가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평균 낙가를 봐서 이제 물량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손절 10%, 수익 10%이니까요. 84,000원대 정도의 목표가를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가에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자는 2588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솔트웍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4,600원에 비중은 20% 실었는데 너무 고점에서 잡은 것 같은데 바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150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정말 매수가가 좀 높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손절 10% 하시고 아니면 이제 본전에서 일단 매도해 주세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4,6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아쉽죠? 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벌써 오늘 얘기하면 한 100번대는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보세요. 61선이 변이선 돌파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가격 자체가 5일선 위에서 그것도 고가 갱신하려고 할 때 단기적으로 최고점 라인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서둘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점과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지?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오히려 음봉 나오고 밀리고 조정받을 때는 매수 못해요. 파란색이니까.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도 못하고 막 불기둥이 치솟으면 또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러면서 손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습관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정석 투자 배우시면서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건 한다고 뭐 10건 다 수익 납니까? 매매 100건 하는 것보다 1년에 매매 서너 번 하더라도 수익 나는 게 중요하니까 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 손절 10% 또는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또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힘이 넘치시고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시는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정석투자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